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으로 디자인 굿즈 만들기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13번째 시간으로 나만의 티켓 제작하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우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을 수가 있었죠. 무료 체험판 상단 메뉴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포토샵을 7일 동안 먼저 무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요, 무료 체험판 트라이얼 버전을 30일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업데이트된 신버전들은 바뀌어서 7일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라이트룸 포토샵 세트가 있고요. 포토샵 단일 앱,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든 앱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포토샵만 7일간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만 트라이얼로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포토샵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하단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100기가의 스토리지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프리미엄 글꼴을 볼 수 있고요. 7일간 사용한 다음에 결제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7일간 사용하고 나서 그 기간 안에 결제 취소를 하시게 되면 자동 결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플랜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무료 체험판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어도비 계정이 되는 여러분의 이메일, 등록하신 이메일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그것이 어도비 아이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필수사항 3개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우측에서 플랜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계속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포토샵 설치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잠시 설치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잠깐 대기하시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확인하시고 상단에서 퍼센테이지를 보고 학습 파일 글꼴 비엔스 항목들을 각각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서도 프로그레스 바를 통해서 몇 % 진행되는지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앱스는 앱 목록이고 학습에서는 튜토리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통해서 내 PC와 또는 웹사이트에 동기화된 나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한 어도비 작업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엔스를 통해서 어도비에서 제작한 수많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앱에서는 목록으로 볼 수 있지만 사이트로도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검색하고 영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엔스를 우리가 또한 찾아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또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일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내 컴퓨터에 나타나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연결된 파일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와 같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라이브러리 요소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어도비 사이트 안에 숨겨진 나만의 공간인데요. 이 중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을 해보았던 부분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라이브러리 패널을 통해서 나만의 패턴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한 모양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글꼴 이런 것들 색상까지 등록을 해보았잖아요. 이렇게 작업했던 나만의 라이브러리 목록들이 웹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작업을 더 많이 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목록이 여러 개가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한 항목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하나하나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로 제작한 항목들을 다 일일이 세분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앱에서 열어서 다른 PC에서도 나의 라이브러리 페이지를 열어서 내 PC가 아니더라도 같은 소스를 다운받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므로 아주 유용한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과 연결된 부분이고 자동 동기화되고요. 또 나와 공유된 파일들, 같이 공동 작업으로 공유된 파일들도 확인하고 역시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헤인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behance.net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어도비 비헤인스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어도비사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그 다음에 작성자와 그 다음에 아트의 종류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통해 보실 수 있고, 작성자와 좋아요 수와 역시 나도 좋아요를 누르는데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조회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티켓이라고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다양한 티켓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참고하기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인 작업자가 만든 것 같은 경복궁의 티켓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별로 4가지를 동일하게 만들었는데요. 세로형 티켓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상단 부분 경복궁의 대표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을 조금씩 다르게 했고, 하단에는 절취선과 같은 형태로 티켓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시리즈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심된 로고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기에 좋고요. 배치도 색상도 너무나 잘 해놓은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단색 배경의 이미지, 그리고 잘된 레이아웃들로 바코드와 함께 실제 티켓처럼 만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면을 보게 되면 앞면은 아까 우리 보았고요. 그 다음에 뒷면 부분에는 경복궁에 대한 소개, 한글과 영문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외국인 대상을 위한 배려를 해준 부분이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측면에서 본 모습을 하나 더 일러스트 모양으로 만들고, 하단은 원래 사용한 메인 일러스트 이미지를 공통적으로 앞뒤로 사용을 해주었고요. 절단선 부분에는 바코드와 가격과 인원수를 기재해서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으로, 관람권으로 티켓으로 잘라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꾸며놓았고요. 배경 보시면 배경에 패턴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색 배경보다 은은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주니 더 고급스럽고 재미있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면도 상단에 마찬가지로 패턴이 들어간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포토샵 실행시키시면 실행 화면이 나타나고요. 한글 버전인 경우 한글로, 영문 버전인 경우 영문으로 그 설명글이 로딩되면서 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이 두 개의 차이점과 포토샵 툴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포토샵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기능에 대해서,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익히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처음 이러한 개념을 접하시는 분은 조금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포토샵을 작업을 하면서 등장할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맨 처음에 숙지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토샵 실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트맵과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과 벡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비트맵 이미지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흔히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진이죠. 사진은 바로 비트맵 이미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비트맵과 벡터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트맵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의 작은 알갱이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말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진과 디지털 페인팅과 같은 연속 톤, 사실적인 톤을 가진 그런 이미지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과 크기, 조절 등 밀접한 영향을 받아서 확대하면은 이미지가 깨져 보이고 작은 이미지는 또 표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에 밀접한 영향을 받고 고해상도를 사용해야지만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토샵 그리고 페인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포토샵이 바로 이 비트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반면에 벡터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서 정의된 선으로 로고나 심볼, 캐릭터 디자인 등 간단한 이미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문자도 나타날 수 있지만 자연스럽고 디테일한 효과는 또 내지를 못합니다. 출력시는 자동으로 크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지금 비교 화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기를 크게 늘렸을 때 비트맵은 사각 형태로 이미지가 깨져 보이지만 벡터 형태는 그대로 작았을 때와 원본일 때와 컸을 때가 그대로 선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일러스트레이터 코랄드로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비트맵 형태인 비트맵 속성으로 이루어진 포토샵을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중에 포토샵에서 작업한 것을 외부로 내보내거나 출력 형태로 내보내거나 혹은 완성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결과물을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웹 이미지 확장자로 출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JPG, GIF, PNG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포맷인데요. 홈페이지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파일의 용량을 적게 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의 손실은 줄이면서 또 용량을 줄일 수 있는 포맷이 바로 대표적인 파일 포맷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JPG 포맷은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사진 등 색이 많이 들어간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JPG로 보통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또 GIF를 살펴보겠습니다. GIF는 깔끔하고 경계 부분이 선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색상수가 JPG는 65,536가지의 색상을 지원해서 풍부한 색감을 낼 수 있지만 GIF는 8비트, 즉 256색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압축할 때, 즉 로고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를 이제 내보낼 때 GIF를 사용하고요. 또한 GIF 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내보낼 때 GIF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때 GIF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PNG입니다. 이 PNG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 JPG와 GIF의 장점을 모아둔 그런 혼합형 포맷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픽셀과 해상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픽셀과 해상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픽셀은 픽처와 엘리먼트의 합성어입니다. 사각형 모양의 이미지를 이루는 기본 단위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하죠. 그러면 해상도는 무엇인가? 해상도는 레졸루션이라고도 말하고 비트맵 이미지의 세밀도를 말합니다. 포토샵에서 해상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특정 단위 면적에 들어간 픽셀 수가 몇 개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1인치당 픽셀 수를 말한다면 픽셀 퍼 인치라고 해서 PPI라는 단위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치당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고 이미지 인쇄 품질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높은 해상도를 사용하면 인쇄 출력의 품질은 향상되지 않으면서 파일 크기만 커지고 인쇄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72ppi면 적당하고요. 또 고품질 사진 인쇄는 150에서 300ppi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포토샵 작업을 해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포토샵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포토샵의 선택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선택 기능과 함께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들을 알아봅니다. 먼저 포토샵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파일 메뉴에서 오픈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 단축키는 컨트롤 O입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방법, 그리고 빠르게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면 파일이 불러와지고요. 또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파일 메뉴에 세이브를 하셔도 되고 또는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영문과 한글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놓았죠. 그 다음에 웹용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시는 방법들 우리가 나중에 예제 가운데서 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포토샵에서는 모든 작업을 할 때 항상 레이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레이어가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집 모양의 이미지가 있어요. 해님도 나타나 있고 배경 색상도 조금 옅은 분홍색이 나타나 있죠. 이게 위에서 볼 때는 한 장의 그림이지만 어쩔 때 이제 작업을 수정할 때는 예를 들어 해는 없애고 집의 위치는 왼쪽으로 옮기고 배경은 또 다른 색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하나 집, 해, 배경 이런 개체가 따로따로 있으면 이런 개별적인 작업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한 장의 종이에 이게 모두 다 그려져 있다면 따로따로 지울 수가 없고 개별적인 작업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하나하나의 개체를 하나의 종이에 각각 그려주는데 이 종이 한 장 한 장은 투명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투명 필름을 여러 개 겹쳐놓은 곳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층, 이것을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하여서 이제 포토샵을 작업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배운 항목들을 잘 복습하시고 이제 포토샵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운받은 포토샵을 새롭게 시작한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로고 그리고 메뉴들이 각각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시험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자녀의 수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단추,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나타내는 로그인 단추, 그 다음에 시작하기 화면에서는 새로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는 단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서는 최근 파일을 열어주고 또는 CC 파일이나 LR, 라이트룸, 사진,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와 열기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 문서 작업이 없기 때문에 비너면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작업을 저장한 기록이 남게 되면 최근 파일이 리스트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새로 만들기 작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또는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로 접근해서 컨트롤 N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볼까요? 이런 새로 만들기 문서를 얻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진 탭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탭을 보시게 되면
밑에 템플릿이라고 하여서 빈문서 사전 설정이 있고 밑에는 템플릿 14개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필름 모양의 템플릿이 있고 육각형 형태의 기하학적인 모양이나 포토 콜라주 같은 다양한 템플릿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템플릿 중 하나를 클릭하여 보시면 우측에 템플릿 세부 정보라고 해서 이에 대한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2개 필름 스타일, 10개 사진 파일, 그 다음에 나무 배경 옵션, 스마트 오브젝트, 그리고 무료 크기는 668MB.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템플릿을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면 해당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템플릿을 선택해 보았어요. 육각형 모양의 이 템플릿은 전체 크기가 3500에 490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82메가라고 합니다. 다른 포토콜라주 레이아웃을 선택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스크롤을 쭉 내리면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무료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에 따른 템플릿이 또 나타나 있죠. 설정이 상단에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 템플릿들이 들어있어요. 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의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또 인쇄 영역으로 돌아가셔서 보셔도 인쇄 설정과 밑에 인쇄 템플릿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시면은 달력 형태도 있고 인쇄 엽서도 있고요. 명함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지 봉투, 그 다음에 다양한 인쇄물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중에서 명함 스타일 픽 비즈니스 카드라고 되어 있는 이 인쇄 항목에 있는 명함 스타일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이 다운로드되고 다운로드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포토샵 소스들은 어도비 스탁이라는 어도비 이미지 소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이 어도비 스탁이라는 곳에는 템플릿뿐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소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료 아이템도 있고 또 결제를 해서 구매해야 되는 유료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 같이 어도비 제품군과 함께 연동이 되어서 제작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죠. 자,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에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새로 만들기 문서에서 규격, 용도에 맞게 템플릿을 보시면서 다양한 템플릿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저와 꼭 함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템플릿들을 PC에 한번 다운받고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것은 포토샵 CC 친기능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와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할 수가 없어요. 자, 다운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해당 이미지가 체크 단추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 상태로 우측에 보시면 열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죠? 네. 이제 이 이미지를 열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것이 포토샵에서 이와 같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열려지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없는 글꼴이 실제로 템플릿과 내 PC에 없는 글꼴, 차이나는 글꼴이 있는 경우 나타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글꼴을 컴퓨터에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없는 글꼴 같은 경우는 비슷한 글꼴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글꼴 대체를 눌러주시고 화면을 여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이와 같이 예쁜 명암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페이지 면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대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대지가 페이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대지 기능 역시 포토샵 신기능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하위 버전에서는 대지 기능이 없는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대지 기능을 따라서 지금 3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대지에는 각각 안내선에 따른 설명이 나타납니다. 이 레이아웃 포맷에서 빨간색은 잘려나갈 인셋이 분리드라고 하는 잘려나갈 부분이다. 그리고 점선이 바로 재단선 부분이다. 영문으로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고, 녹색 부분은 이제 인쇄시 안전한 잘려나가지 않을 부분입니다. 라는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레이어에 이제 각각의 고유한 영역들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화면을 여시게 되면은 화면은 이렇게 명암 이미지가 나타날 것이고, 우측에는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도 건들지 않은 상태라면 저와 동일하게 색상, 그리고 하단의 우측에는 레이어라고 나타날 거예요. 레이어는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있지만 포토샵에서 레이어는 작업할 때 하나하나 정확히 활성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는 레이어가 가장 중요한 개념 패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할 때 이 레이어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교환에서 설명드린 기능처럼 레이어는 하나하나의 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본 포토샵을 열어보고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티켓을 직접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